네. 301번에 2번. 여기부터 시작이요. 보자.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된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보니까 지금 밑과 지수에 둘 다 변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자고 했어요? 로그 씌우자. 근데 로그를 씌우려니까 밑이 몇 자리예요? 네. 그럼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럼 이때 로그 2분의 1의 x의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2 그리고 여기도 로그 2분의 1의 16분의 1 이렇게 씌우면 되잖아. 근데 로그 밑이 2분의 1인 걸 씌우다 보니 부동호 방향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부동호 방향 어떻게 하자? 그래 반대로 바뀌자. 그래 경우가 이제 문제 확인 문제를 풀어갖고 보니까 집중이 되잖아 조금씩.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뭐야? 진수의 거듭 제곱돼 있으면 뭐 하자고 했죠?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나와서 여기 앞에 로그 2분의 1 x의 빼기 2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로 곱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바꿔주겠죠. 근데 이 뭐야? 로그 2분의 1x 로그 2분의 1x 보이니까 이번에도 나는 거듭 제곱으로 지금 바꿔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 형태가 되는데 이때 봐봐. 얘 진수가 곱하기로 돼 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렇지, 더하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더하기로 바꿔줄 건데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은 몇이죠? 1이요. 그럼 1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네, x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치환하시면 되죠. 그럼 로그 2분의 1의 x를 p라는 걸로 치환했을 때 전개를 그냥 빠르게 하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2분의 1에 16분의 1은 몇이니까? 네, 4니까 4 이렇게 갖다 쓰면 나머지 이제 자연스럽게 방정식 풀면 되겠죠? p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p 마이너스 3과 p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마 2와 3인데 사이에 있는 걸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에 로그 2분의 1에 x 이렇게만 갖다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 답 구할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302번 문제도, 이 문제 이제 우리가 한 3-4번 보고 있죠, 지금. 지수 쪽에서 처음으로 연습 문제에서 별표가 한번 나왔었던 행동에서 시작인데. 2의 로그 5의 x인데 x 로그 5의 2야. 관계 어떻다고? 서로 같아요. 그럼 하나로 바꿔주면 됐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2의 로그 5의 x라고 바꿔놓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2의 로그 5x에 2의 로그 5x 똑같은 거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또 거듭 제곱 형태니까 2의 로그 5의 x를 그냥 p라고 치환해서 쓰자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제 p 제곱, 그럼 얘도 p가 되니까 10p 마이너스 16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부등식 p제곱에 마이너스 10p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 그럼 이때 얘는 p 마이너스 2에 p 마이너스 8. 그러면 이번엔 그래프가 2와 8인데 0보다 어떤 데 찾으래요? 네, 크거나 같은 데 찾으래요. 그럼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게 p인데 p가 뭐였으니까? 2의 로그 5의 x였으니, 그럼 여기에 2의 로그 5의 x라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지금 현재는 지수 상황으로 표현하겠네? 그럼 얘는 2의 로그 5의 x, 그럼 얘는 2의 1제곱. 그러면 결국은 로그 5의 x와 1을 비교하자. 근데 지수잖아요? 그럼 밑이 2였을 때 또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생각해서 부동화는 신경 쓰면 되겠죠?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러니까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얘는 2의 몇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그럼 이번에도 증가라서 그대로 부동방향 유지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구나. 그럼 또는 2라고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상황에서 비교할까요? 1은 로그 5의 몇이니까? 5니까 x가 5보다 또 증가하니까 부동방향 유지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는 로그 5의 몇이니까 5의 세제곱인 125. 그럼 이때 125가 x 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로그에 대한 방정식 풀고 있죠? 부등식을. 그럼 뭐 생각해 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치, 진수 조건 생각해야겠죠? 근데 x가 진수잖아요? 그럼 진수의 조건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쓰여지면 얘가 답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뭘 못했어? 생각을 못하는 거. 치환하는 건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확인 문제 여러분 풀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활용을 더럽게 못한대. 근데 이 활용은 식이 쓰여져 있는 활용이잖아요. 식이 쓰여져 있는 활용은 그냥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화학물질 Akg이 있었을 때 그때 T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줬대요. 그러면 지금 화학물질 문자가 쓰여져 있는 걸로 따로따로 정리하면 화학물질이 A였었을 때 그때 T년 후 그럼 연수 T년이 지났었을 때 그때 남은 양을 A에 3분의 1에 50분의 T 이렇게 갖다 쓴다. 여기까지 얘기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다 그냥 집어넣구나. 그럼 이때 화학물질이 500이랬으니까 여기가 500 이렇게 들어간 거고 거기 상태에서 남아있는 양이 5. 그럼 남아있는 양을 표현하자는 거잖아요. 맞죠? 남은 양을 지금 표현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최소 M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면수를 M이라고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500이고 M이니까 남아있는 양을 500과 M으로 여기다 그냥 갖다 표현하자. 그럼 어떻게 써줘? A 대신 500 그리고 3분의 1에 50분의 T 대신 M. 그럼 이거의 양이 5kg 뭐 한다? 이하가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식만 써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 부등식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500 곱하기니까 500을 먼저 없애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이때는 3분의 1에 50분의 M이 500으로 나눠주니 10분의 100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주고 부동방향 일단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3분의 1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00분의 1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힌트로 로그 3이라는 값을 알려줬으니 로그로 계산을 하여라. 그럼 이때 로그로 계산하려면 양변에 그냥 로그를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 로그 밑이 10인 거를 씌워줬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준 거고. 그럼 나머지 로그 성질 쓰자. 얘는 한 번만 더 바꿔볼까? 3분의 1은 3에.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50분의 M이어 써지면 되겠죠? 그럼 진수에 50분의 얘 있으면 앞으로 꺼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0분의 M. 거기에 곱하기 로그 3의 값이. 그럼 근데 로그 100분의 1 몇이에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이 상태에서 M만 남겨주려면 얘 같이 없어지면 되겠지. 그럼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부동방향 반대로 바뀌어지면 되고. 그러면 양변에 50 곱해졌으면 100이겠지. 거기서 마지막 곱하기 3일 했으니까 로그 3일 했으니까 마이너스 나누기 로그 3 하세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뭐야? 이 100을 뭘로 나누라? 로그 3으로 나누라. 근데 로그 3이 뭐였는데? 네, 0.477. 그럼 100 나누기 0.4771 직접 해서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럼 직접 나누실 수 있는 거잖아. 나누기 못해? 못해요? 이 상태에서 나누기는 똑같아요. 소수점 초등학교 때 계산하는 게 소수점 하나, 둘, 셋, 4개 가니까. 그럼 얘가 4개를 가면 여기에다 공 4개를 일단 붙여놓고 나누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소수점 여기에 붙였으니까 1000에는 못 들어가고 만에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가요. 그럼 2, 7, 7, 2, 14.
7, 2, 14, 9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계산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8, 5, 4 그럼 4580에 이제 몇 번 들어가? 0번 들어가니까 여기는 0번. 그럼 여기에 지금 몇 번 들어갈까라고 했더니 대충 한 9번 정도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209점 몇몇몇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m이 290점 몇몇몇이니까. 그럼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는 몇이다? 210이다. 그럼 210이에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소수점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된다고. 306번은 이거는 식을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규칙으로 식을 써라 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럼 이번에 규칙은 어떤 폐수가 있었는데 그 폐수 처리기를 통과하면 오염물질의 10%가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처음에 2% 이하로 줄이려면 이때 몇 번을 통과를 해야 되는가? 그럼 그 통과 횟수를 모르니까 n번이라고 갖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전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에서 지금 들어가다 보면 나는 처음 양을 모르니 A라고 할 건데 그러면 한 번 통과했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제거된 양이야? 제거되고 남은 양이야? 남은 양. 제거되고 남은 양을 표현하자는 거잖아. 근데 10%가 제거가 됐어. 그럼 몇 프로가 남아? 90%. 그럼 이거의 90%를 구하는 식을 쓰자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럼 A의 90%를 구하는 식은? 그럼 얘가 한 번 제거가 됐을 때 그러면 이거를 또 통과시켰다는 거잖아. 그럼 두 번 제거가 됐을 땐 이거에 다시 90%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여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야기가 뭐야? 최종적으로 몇 번 통과시켰다? 일단 n번 통과시켰다. 그러면 n번 통과시켰을 때 양은 10분의 9의 n제곱의 a. 그럼 그 양이 처음 양의 2%래. 그럼 처음 양의 2%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 그럼 이 양보다 이하로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쓰여주세요. 됐어요? 그럼 또 뭐야? A 약 보내준 거고 10분의 9의 거듭제곱으로 얘를 못 표현하겠고 그러다 보니 또 힌트가 로그를 갖다 써서 표현을 하세요. 그럼 밑이 10인 로그를 갖다 씌워줬으니까 여기 로그 상로그로 로그 갖다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 n 앞으로 꺼내지면서 로그 10분의 9는 나누기니까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10인데 1이고 그럼 로그 9도 난 로그 3이라는 걸 이용하랬으니 2로그 3 이렇게 갖다 쓰라는 거고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0이니까 빼기 2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그럼 이제 또 소수점 계산 로그 3이 0.4771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0.2 4 5 9 근데 그걸 1을 빼세요. 그럼 1에서 빼고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빼니까 8 5 4 0 0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0.0458 곱하기 n이라는 값인 거고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래. 그럼 거기서 2를 빼랬으니까 2 빼기 0.3010에서 또 마이너스 붙여줘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99 이렇게 나왔으니 또 소수점 계산을 해라. 그럼 마이너스 일단 양변에 곱해주면 부동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쓰면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n값이 나왔으니 이때는 1.699를 0.0458로 나눠주세요. 근데 소수점 몇 개?
4개. 그럼 하나, 둘, 셋, 4개. 그럼 하나, 둘, 셋, 4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산하세요. 그치? 네, 314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재훈아, 그냥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얘랬잖아. 그럼 일단 그냥 이거 해 먼저 구할 생각만 하시겠죠? 그럼 얘 해를 구하려면 뭐 할까요? 광현아, 거기서 엎드려갖고 자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서서 수업을 들어야겠죠, 오늘 하루는? 진수 범위부터 구해주세요. 맞아, 순서가. 그럼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는 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얘는 x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먼저 진수 범위를 구해줬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얘 부등식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계산하자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로그에서 빼기면 뭐 하자? 네. 그럼 빼기면 2항을 해줍니다. 원래는 나누기로 바꿔줘도 되는데 얘를 넘겨주세요. 그럼 일단 로그 A에 x 플러스 3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A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2항에서 풀어도 되고요. 근데 굳이 2항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원래 로그 성질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성질. 로그에서 빼기면 뭐였어? 나누기였어. 그럼 얘는 나누기로 갖다 써도 되잖아. 로그 A에 1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고 그럼 1인데 로그 비교할 거니까 얘는 로그 A에 A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뭐야? 얘랑 비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3과 a를 크기 비교를 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얘의 부동화 상향을 알아 몰라? 뭐? 왜? 양수 A. 양수 a야. 근데 양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양수 아니야? 그럼 증가한지 감소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서 보류시켜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상황에서. 됐어요? 그럼 얘는 일단 잠시 모르겠어. 그럼 난 이거의 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겠죠? 얘의 해도 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부등식의 해는 진수 조건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얘까지가 다 겹쳐진 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네 갖고 먼저 표현을 했었을 때 폰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나머지 하나 얘는 모르는데 최종 답이 얘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부분을 답으로 쓰려면 결국 얘가 뭐라고 써줬어야 될까?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답이 나왔었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야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얘예요 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오라는 소리였던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마지막은 뭐 하느냐? 얘 부동항을 실제로 따지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해가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등호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1 더하기 3분의 1의 값이 A랑 똑같다며. 그럼 이제 번분수 계산하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3을 곱해주는 게 분수 없애서 훨씬 더 편하겠구나.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4분의 8이요. 그럼 얘가 2구나. 그래서 A 값이 2예요. 이렇게 지금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얘의 부등호 방향은요, 원래 이제 따져서 따로따로 푸시면 되거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1보다 컸었을 때, 그렇게 따로따로 푸셔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단답을 빨리 답을 맞추고 싶고, 어차피 얘가 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상황을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왜? 그럼 317부터 3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봅시다.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를 스토리라고 그냥 잡아준 거야. 그런데 얘는 규칙성 문제란 말이야. 그냥 마우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자신의 파일을 2배로 증가를 시킨대요. 한마디로 2배씩을 해주래. 일어나라고. 하드디스크에 그리고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파일에 증가시킬 수가 없으면 다운을 될 거래. 그러면 결국은 뭐야? 그 여유 공간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거잖아. 여유 공간에 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까지만 2배가 될 거라고. 그럼 다운이 되려면 여유 공간보다 커지면 다운이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나머지 보자. 용량 크기가 1000바이트인 이 바이러스가 라고 했어. 근데 그게 현재 최종 빈 공간이 5GB인 컴퓨터에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일단 수학에서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 상태에서 그 단위를 니네가 용어를 모르니 얘로 계산하라고 일단 알려줬다. 1GB가 얘래. 그럼 5GB는 몇 바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고. 왜냐면 얘가 5번 있는 거니까 이게 5번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10에 9제곱 바이트로 일단 바꿔주라고. 그럼 이게 지금 총 용량이잖아. 그럼 얘를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러면 이때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되냐라고 했으니까 n번 클릭한다고 보면 되잖아. 근데 보자. 처음에 투입이 됐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된 거야. 처음 투입이 1000바이트로 투입이 되었대. 근데 이제부터 마우스를 클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번 클릭했으면 그때 용량은 2000. 그런데 그걸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1000 곱하기 2 이렇게 쓸 거예요. 왜? 2배씩 증가됐으니까 여기는 거듭 제곱을 쓸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2번 증가했을 때 여기에 다시 2배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000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쓰여진 거겠죠. 그럼 이야기 마지막 뭐야? 마지막 n번 클릭했다라는 상황 있잖아. 그럼 얘가 n번 클릭했으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원래 총 표현한 얘보다 어떻게 되면 다운이 된다고. 얘보다 크면 다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그럼 이번에도 2의 거듭제곱 얘 남아있으니 1000으로 먼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2의 n제곱이 5 곱하기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이렇게 갖다 쓰라는 거고, 또 2의 거듭제곱이 얘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 니네한테 또 로그라는 걸 계산을 하라는 건데, 아까 경욱이 소수점 계산 못하니까 0.3으로 되게 편하게 줬네. 이 상태에서 얘 문제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뭐야? 이제 여기에 로그 씌워주면 되겠구나. 그럼 로그 2의 n제곱. 그럼 여기도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바꿔줘서 쓰면 되겠구나. 그럼 다시 n은 앞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로그인데 그냥 0.3 쓰시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로그 5에 더하기 로그 10의 6제곱이니까 6이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 상용 로그 때 되게 많이 봤잖아요. 로그 5라는 자체는 로그 2로 어떻게 표현했어? 1 마이너스 로그 2 바로 나왔어야지 인간아. 네,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하면 되고, 즉 0.3이 빠지니까 0.7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은 결국은 6.7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n 곱하기 0.3이 6.7이 했으니까 마지막 n 값을 구하려면 6.7을 0.3으로 나눠준 값을 구하라. 그럼 6.7 나누기 0.3을 해라. 또 소수점 한 칸 한 칸 움직이면 되잖아. 그럼 여기 2 점 몇몇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2점 몇보다 커지면 되니까 몇 번 클릭해라. 23번 클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규칙성 문제인 거야. 규칙성. 저 문제 상황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이번 상황에서는요. 이제 318번은 그냥 식으로만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갖고 있는 게 좀 더 좋아.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보자. 이 n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일단 깔아줬고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곡선이 있대요. 하나는 로그 nx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대요. 근데 두 그래프를 봤었을 때 밑이 2보다 어차피 크다며요.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가 그냥 임의상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던 거야. 근데 이 노란색은요. 원래 n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는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 앞에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돼 있어. 그럼 얘가 원래 이렇게 증가하고 있던 로그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디 축대치? 그럼 얘가 뒤집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아, 어제 배웠던 거 갑자기 쓰던 생각이 나? 네, 얘가 뒤집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어차피 몇 번만 생길 거야? 한 번만 생길 거야. 그러면 이 교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그럼 이 만나는 점 x좌표는 여길 말하는 거잖아요. 이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도록 해달래. 그럼 결국 얘가 1과 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 그래프 상황에서 보는 거야. 그럼 나는 파란색을 fx라는 함수로 놓을 거고 노란색을 gx라는 함수로 두어서 이 문제는 함수 값에 대한 이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이라는 건 얘 만나기 전 상황이지. 그럼 그 1이라는 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좌표인데 그때 그 1이라는 좌표를 대입했었을 때 함수 값은 f와 g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g가 더 큰 거야. 그런데 이 만나는 점 이후에 2가 있다며. 그러면 여기 2에서는 만나는 점좌표가 누가 더 큰 거야? f. 즉 얘랑 얘랑 교차가 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얘가 크기 비교가 변해진다면 즉 1을 집어넣었을 때 f1과 g1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고? g1이 더 커야 되고 그런데 f2랑 g2랑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크다? f2가 더 크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교차가 된다면 이 사이에 교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얘 연립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게 최종 질문인 거예요. 얘랑 얘의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식을 완성이겠지. f1은 내가 fx 정확하게 잡아줬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래. 그럼 얘는 로그 n의 1이니까 0 이렇게 먼저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n의 그래서 20 하나 2 집어넣었대. 그럼 얘는 로그 n의 2 여기도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n의 5 이렇게 해서 얘랑의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따로따로 풀고 겹치는 수직선을 찾아라라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20부터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을 풀려면 뭐야? 얘 먼저 넘겨주면 되잖아. 이 기억식을 풀겠대? 그럼 항이 2개짜리니까 비교만 하려고 로그 n의 4가 1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로그 부등식 풀 때 계속 말했잖아. 아 얘는 로그 n에 바꿔주시면 되겠지. 그럼 n에 뭐라고 써져? n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4랑 n이랑 크기 비교하자라는 건데 이때 또 밑의 상황을 보겠지. 밑이 n이야. 근데 그 n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깔아줬네. 뭐라고? 2보다 크다. 그럼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얘 부동안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일단 n은 4보다 크구나. 그럼 두 번째 얘도 풀어주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로그에서 부등식을 풀어줬을 때도 얘는 로그 n의 2고 로그에서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으면 하나로 합칠 수가 있었잖아. 로그 n에. 근데 1이 로그 n의 뭐지? n이지. 그럼 거꾸로 쓰면 로그 n의 n 빼기 로그 n의 5잖아요. 맞죠? 얘가 뒤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에서 로그에서 빼기는 뭐야? 나누기. 그럼 얘는 로그 n의 5분의 n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아직 2항만 했으니까 부동항은 그대로 바꿔주시면. 그럼 이때도 이제 진수끼리 크기 비교하자 2랑 5분의 n이랑 크기 비교하는데 밑이 뭐니까? n. 근데 n이 아까 2보다 크댔으니까 증가함수. 그럼 얘도 부동항이 유지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 얘를 풀어주면 n이 10보다 작아요. 그럼 결국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4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연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럼 그 자연수들을 찾아서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5부터 9까지 합한 값을 쓰세요. 됐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원래 같다라고 써서 막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가져보세요. 아,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놔서 그 상황에서 그 만나는 교점을 내가 방정식을 못 풀겠다면 이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319번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별표가 되는 거는 문자 해석이라는 거랑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 2차식 해석이거든요. 고등학교 2차식 해석. 고1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근데 얘가 2차식이라고 올렸어. 그럼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한 2차식이야? x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그거의 값이 항상 음수가 되래. 근데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면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면 이게 x에 대한 무슨 함수?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의 값이 항상 뭘 같게 만들어내? 모두 다 음수가 되게 만들어내. 그럼 2차 함수로 생각하셨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저 알파 값을 모르니까.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으로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다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못해도 0이, y는 0이 여기 있으면 음수인 파트는 존재는 하지만 다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0보다 큰 데가 있을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아닌 이거 갖고 생각하자는 소리겠지. 그리고 얘가 다 음수가 되려면 결국 y는 0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된다고. 그럼 이야기가 뭐냐? 이걸 이제 고1 때 배웠던 걸로 바꿔주니 고1 때 배웠던 걸로 바꿔주니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위로 볼록이어야 돼.
그래서 모양이 위로 볼록일 조건이 뭐야? X제곱의 기수가 그러니까 1 플러스 2 로그 알파 얘가 음수여 이 조건 하나와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가 않아야 돼. 그럼 무슨 조건이야?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2차 함수는 또다시 방정식과 관계를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판별식이 2 플러스 로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C인데 얘 먼저 쓰는 게 좀 더 이뻐 보여서 로그 알파의 1 플러스 2 로그 알파 얘가 판별식이 될 거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써서 얘 부등식을 풀라고. 그럼 또 연립부등식이 된 거라고. 그럼 얘 만족하는 부등식을 먼저 풀고 얘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서 알파 값을 찾으세요. 이게 최종 질문 끝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여기도? 뭔지 알겠습니까? 계산 못해요? 할 수 있죠, 이 정도 계산은?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니네 개념원리 별표 끝이에요. 제일 커다란 단원에선 삼각함수라고 잡아줬는데요. 근데 오늘은 배우는 게 삼각함수라는 것보다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를 표현하기 전에 첫 번째 잡아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말을 먼저 갖다 쓰세요. 봐봐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각도기로 재서 각도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눈금이 여기가 45면 얘가 45도예요. 이렇게 쟀었죠. 맞죠? 그런데 얘가 45도인데 얘들아 각도 중에 405도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일까? 그럼 니네가 배웠던 각도에서는 맥시멈이 몇 도야? 260. 180도 얘기하면 완전 초딩이고 초딩도 180도는 넘어가야겠죠. 360도가 각도의 맥시멈이었어요. 360도가 뭐였는데? 네, 원 자체예요. 그러니까 즉 한 바퀴를 360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60도를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그냥 한 바퀴를 돌고 좀 더 돌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일 막 유튜브 막 짤 같은 거 보면 막 태권도 가끔 가다 봤을 때 막 720도 발차기 막 이딴 말 쓰잖아. 대단한 사람이지. 720도 발차기가 뭐야? 두 바퀴 돌면서 발차기를 한다고. 그러면 와, 빠 이러면서 끝난다고. 그러면 405도라는 자체는 바퀴 수를 갖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얘는 지금 일단 한 바퀴보다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어요. 그럼 360도에 플러스 몇 도를 더 먹은 거야? 이렇게 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그림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럼 얘가 한 바퀴를 맨 처음에 돌았고 거기서 45도를 더 돌았으니 얘도 여기를 똑같이 나타나겠다고. 놀이터에서 놀아본 적 있죠? 특히나 현아는 훨씬 더 많이 놀아봤겠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뺑뺑이 타봤어요? 네, 뺑뺑이가 있죠? 위에서 본 뺑뺑이. 야, 나 여기서 돌리기 시작했어. 근데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그럼 한 바퀴 돈 거잖아. 이거랑 똑같이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이거랑 똑같이. 그럼 내 친구가 맨 처음에 여기 있었어. 나는 여기서부터 밀기 시작했고. 근데 내가 여기로 돌아왔으면 그 친구는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위치에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회전한 수만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각도에서 위치는 한 바퀴를 돌았어도 똑같을 거니까 이 45도라는 이 위치는 이제부터 나는 405도라는 위치로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위치에 있구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말들은 용어들이니까 한 번 정도만 잡아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용어가 뭐냐? 시초선이라고 하는데 시초선은 처음 위치를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선이야. 처음 위치를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제부터 나는 각도를 생각을 하겠대. 그럼 얘를 기준으로
동경이라는 자체는 얘가 이제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따지겠대. 그래서 그 위치가 여기 있다면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걸 동경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이때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루는 각을 우리는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로 들어간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까? 나는 지금 이 각도가 45도인데 이렇게도 각도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이 각도는 몇 도야? 315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항상 이쪽 각만 얘기했단 말이야. 작은 각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각이라는 파트도 이건 중3 때 많이 들어봤던 건데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라는 말이 항상 삼각비를 배웠을 때 처음에 써져 있었어. 그래서 각도도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과 음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이 양각 그리고 음각 이런 말도 쓰겠대. 그럼 양각은 뭐냐?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을 음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 그냥 이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을 양각, 시계 방향 그대로 움직이는 걸 음각. 그럼 다시 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45도는 405도랑도 똑같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음의 방향으로 315도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15도도 똑같은 위치를 표현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의 각이라는 걸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하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각도를 나는 양각과 음각이라는 걸 배웠으니 양과 음을 갖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 일반각을 표현하는 어떤 각은 처음 중요한 거를 이제부터 표현했을 때 회전 한 바퀴를 360도로 기준을 잡잖아. 그래서 니네는 이제부터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360에 거기에 곱하기 n이라고 먼저 쓸 건데 이 n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수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저 정수라는 건 0도 들어가도 되고 1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얘 정수가 의미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회전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뭘 의미한다? 회전수. 거기에 더하기 알파라는 이 각을 쓸 거야. 이 각이 니네가 중딩까지 배웠던 360도보다 작은 각을 갖다 쓰겠다라는 소리야. n은 정수를 의미할 거랬어. 근데 저기 상태에서 이제 이 알파라는 각은 0부터 시작해서 360 전까지만을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어떤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360 곱하기 뭐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마이너스 315도라는 자체도 음의 방향을 이루는 각은 맞지만 이걸 내가 일반각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이 알파 값은 0보다 큰 상태로 표현할 거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360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5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315도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알겠어요? 아까 45도를 표현하래. 그러면 얘는 360에 거기에 곱하기 정수 들어가면 되겠으니까 0에 플러스 45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대. 405도를 표현을 하재. 그럼 얘는 360에 곱하기 1에
더하기 그럼 얘네들은 아까 회전수만 의미한 됐잖아. 그럼 끝에 있는 이 각들이 서로 다 어때? 같지. 그러니까 얘네는 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라는 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을 무슨 각 표현? 일반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지금 자체에서 바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4분면의 각. 그럼 이 각이 몇 4분면에 있는지 찾으래잖아. 근데 내가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해 줬잖아. 그러면 그때 4분면에 있는 각은 이 알파 값만 신경을 쓰는 거야. 이 4분면에 있는 각은 알파 값만. 왜? 얘는 회전수만 의미했었죠. 그럼 이 알파 값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얘가 시초선이야.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을 표현하래? 그럼 무조건 이 선이 시초선이야. 알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건 회전수였잖아. 회전수 다 갖다 버리고 마지막 알파만 생각하면 내가 1사분면에 동경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그려져야지 1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그 알파 값이 0보다는 커야 되는데 몇 보단 작아야 돼? 90보단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 알파가 0보다 크고 90보다 작으면 1사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2사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각을 잰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잰다는 것도 아니야. 항상 10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각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번에는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있어야지 2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으면 2사분면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3사분면에 있대. 다시 또 착각하지 마. 이렇게 각을 말하면 안 돼. 이 각은 이제부터 음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랬잖아. 우린 작은 각을 본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다시 10초선에서부터 이만큼의 각을 말하는 걸 우리는 지금 표현을 해줄 거라고. 그럼 이 알파가 어디에 있으면 돼? 크고 270보다는 작으면 3, 4분면 각에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4, 4분면에 있으려면 그럼 이때 이 알파는 270보다 크고 이러면 얘가 4, 4분면 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4분면 각을 표현을 하겠대. 그럼 결국 뭐야? 우리는 일반각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남아있는 이 알파를 갖고서 얘가 어디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몇 4분면 각이에요. 이렇게 말하겠다고.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4분면을 배우면서 여기 선에 걸쳐 있는 거 몇 4분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거 그냥 Y축이 걸쳐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등호 표식을 아무것도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됐죠? 기본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그림을 나타내세요는 버리면 돼요. 만약에 이걸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래? 그럼 마이너스 250도를 나타내라는 건 C초선은 항상 어차피 얘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50도잖아. 그럼 음의 방향으로 250만큼 가라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오면 몇 도를 간 거야? 180도 간 거잖아. 그럼 250도면 얘보다 더 많이 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까지 오면 몇 도를 간 거야? 그럼 얘보다 사이에는 대충 한 이 정도에서 20도 빈 여기를 마이너스 250도라고 표현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그림이야. 근데 두 번째 지금부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래. 근데 지금 현재에서 얘는 회전수는 지금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70도를 표현하래. 그럼 이때는 그냥 360에 거기에 곱하기 나는 그냥 n 이렇게 갖다 쓸 거고. 이제부터 이건 그냥 70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360 곱하기 n에 플러스 몇 도? 70도. 이렇게 쓰자라는 게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럼 얘는 이제 얘가 계속 붙는 거야. 360 곱하기 n에. 거기에 플러스 몇? 150 이렇게 갖다 쓰라고. 그럼 얘는 360 곱하기 n에 마이너스 140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140을 씌웠는데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알파가 양수로만 표현하자며.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140도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로 표현하면 몇 도인데? 220도가 되겠지. 360에서 빼주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40이 아니라 플러스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 이 말 조건 때문에. 그럼 얘는 360 곱하기 n에 그럼 또 음수가 아닌 양의 방향으로 이런 각을 쓰자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갖다 쓰세요. 이게 표현이구나.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세요.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이번엔 80도라는 정확한 값을 주어줬고 n을 정수로서 정확하게 갖다 써서 표현을 하려잖아. 그럼 얘를 표현할 때는 일단 360에 곱하기 몇이라고 써주면 될까요? 그렇지. 이때는 0이요. 거기에 플러스 80이에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된대요. 그럼 얘는요. 360에 곱하기 몇이고? 1이고 플러스 60이에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대요. 그런데 음수 표현이잖아요. 그럼 음수 표현이었을 때도 일단 양수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양수로 표현하면 360 얘가 몇 번 들어갈까? 2번이면 720, 3번이면? 360이 2번이면 720이야. 360이 3번이면 1080이야. 됐어. 그럼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다면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근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때는 얘 갖고 갖다 써야 돼. 그래야지 플러스로 표현할게요. 편해서. 알겠어? 그럼 다시 얘는 360에 곱하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이렇게 갖다 쓸 준비를 하자고. 알겠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80이잖아. 그럼 얘가 되려면 플러스 80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고. 됐어요? 너 뭔 소리지? 응. 그럼 네 번째 똑같죠? 그럼 나는 얘 4번 가면 몇일까? 1440이 나와요.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 근데 음수잖아. 그럼 얘는 360 곱하기 뭐라고 쓰자? 마이너스 4에 그럼 1440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게 일반각 표현이구나. 됐어? 그러면 몇 사분면 각인지도 찾으래. 근데 아까 사분면 각 찾을 때 이야기는 일반각을 표현해서 이 알파 값만 신경을 쓰면 된댔잖아. 그럼 얘를 먼저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는 360이 몇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그럼 360을 빼주니까 여기는 이렇게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저거 보고서 외울 거야? 그림을 생각을 해야지. 260이면 180보다 넘어가고 270보다 적으니까 여기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했어. 그래서 다 일반각으로 표현하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뭐냐? 다음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그 꼴로 나타났을 때 그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걸 찾아내. 근데 그 알파를 또다시 이 사이에 있는 걸로만 표현을 하자며. 그럼 이제 표현하자. 마이너스 500이야. 그럼 360 몇 번 들어갔다고 표현할까? 얘가 360, 얘가 720.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버리고 들어가면 500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한 번 더 들어가랬지. 이렇게 갖다 쓰고서 들어갈 거라고.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720인데 얘가 되려면 그러면 일단 알파는 여기서는 220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얘는 360 몇 번 들어갈까요? 그럼 플러스. 그럼 이때 알파는 60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는 360 몇 번 들어가요? 그럼 플러스. 그럼 알파는 얘를 의미해요. 이렇게 마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양수니까 360 몇 번 들어가요? 그래 이때 한 번 들어가고 플러스 40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얘는 360 몇 번 들어가요? 안 돼. 양수였을 때는 무조건 적게, 음수였을 땐 넘치게. 그럼 얘는 한 번 들어가고 플러스. 그럼 얘가 알파요. 그럼 이때 알파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으랬으니까 4번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이렇게 사분면각 알려줬을 때 얘를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부등식을 쓰는 거야. 나 이거 책에 써야 되는 풀이랑 다르게 가르쳐 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보셔야 돼.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며. 그럼 일단 이 세타 갖고 주인공이니까 얘를 일반각으로 먼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세타는 일반각 표현할 때 계속 이거야. 360n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일단 일반각 표현은 얘야. 알겠어? 근데 거기서 이 4분면이라는 자체 각 때문에 전제 조건만 써주면 돼. 그럼 얘가 1사분면 되려면 누구의 범위가? 알파의 범위가 어떻다?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얘 갖고 먼저 시작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얘를 갖고 3분의 세타를 표현을 하려잖아. 그러면 3분의 세타를 보려면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3분의 세타를 갖다 쓰는 거야. 그럼 3으로 다 나눠.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니까 120n 플러스 얘를 3으로 나누면 그럼 이번에는 뭐냐? 알파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3분의 알파의 범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알파의 범위를 다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30 사이 이렇게 찾아놨겠죠. 그럼 얘를 찾아줬잖아요. 그때 일반각에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야. 이 n의 역할이 뭐 한댔지? 그치, 회전수랬어. 그래서 그 회전수는 정수만 들어간댔잖아. 그럼 지금부터 뭐 하냐면 여기 n의 숫자를 0부터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뭐부터 집어넣어라? 0부터. 그럼 0부터 집어넣으면 이때 3분의 세타는 뭐가 될까? 3분의 알파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림으로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건 그냥 3분의 알파라며. 근데 3분의 알파는 0과 30 사이에 있었지. 그러니까 시초선 0과 여기서 30도가 벌어진 얘 사이에 3분의 세타가 첫 번째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이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건 3분의 알파잖아. 근데 그 3분의 알파는 0과 30 사이에 존재한다며. 그럼 0과 30 사이에 여기에 이만큼 존재할 거라고. 그럼 이때 얘는 몇 사분면각이야? 1사분면각이요. 이렇게. 그 다음 또 n 대신 숫자 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었어. 그럼 이때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세타는 120 플러스 3분의 알파죠. 그러면 이제 얘의 범위를 생각하면 돼. 근데 3분의 알파가 0부터 120, 30 사이라며. 그럼 여기에다가 1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과? 120과. 그리고 150 사이. 그럼 그 그림은 뭐냐? 다시 시초선은 무조건 얘랬지. 좌표표면에서. 그럼 여기서 120도. 이 정도가 120도. 150도는 이 정도. 왜냐면 여기가 180이니까. 그럼 이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몇 사분면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2사분면 존재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n 대신 또 뭐 집어넣어? 그럼 3분의 세타는 240 플러스 그럼 다시 또 여기에다 240을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240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 근데 270이 딱 이 선이지. 그럼 270이 여기면 240은 여기서 30도만큼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몇 사분면각이야? 아, 그럼 3사분면에 있어도 된대. 또 뭐 집어넣어? 근데 3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세타가 뭐야? 이렇게 쓰여지죠. 그러면 360부터 390까지인데 이때 이 360이 되게 중요하거든. 360은 한 바퀴 회전해서 온 거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얘 그냥 3분의 알파 얘랑 어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었더니 얘가 의미할 수 있는 각은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 1, 2, 3, 4분면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얘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시작이 4분면 각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줬잖아. 그럼 일단 세타를 일반각으로 원래 표현하던 대로 쓰는 거야.
근데 그 4분면 알려줬으면 얘 조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가 나타내는 각을 표현을 해서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책에 쓰여져 있는 풀이랑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인데 얘는 이제 지워도 돼요? 이 정도는 알겠죠?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아예 버리는 쌤들도 꽤 있는데 동경의 위치 관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개념이 쓰여져 있는 쪽으로 넘어올게요.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 동경이 나타내는 것들의 관계를 보자라는 거거든. 그럼 위치 관계는 두 개의 동경이야. 그럼 그 두 개의 동경을 알려줬었을 때 그 두 동경의 위치를 니네한테는 첫 번째 일치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얘기를 깔아주는 상황들도 있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의 차이점부터 보면 얘는 그림상으로 두 개의 동경이잖아. 그러면 그 하나를 나는 노란색으로 알파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얘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알파가 대충 이 정도까지 와 있었대. 얘가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 두 번째 동경은 베타에 대해서 말을 한대. 근데 이 두 동경이 어떻게 된대? 그럼 얘랑 똑같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여기까지 이게 두 동경이 일치했다라는 소리인 거야. 근데 두 번째 얘는 알파라는 동경이 대충 여기까지 돼 있었어. 이게 알파라는 동경. 그런데 여기서 말해볼까? 얘가 일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일직선 위에는 존재를 하는데 그때 방향이 어떻게 된대? 반대로 간대. 그러면 베타라는 동경은 이만큼을 베타라는 동경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소리야. 알파가 이쪽으로 가는 동경, 베타는 이만큼 동경. 이게 지금 두 동경에서의 얘네 둘의 일당 관계야. 됐어요? 세 번째 그림은요. 두 동경이 어디 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세 번째에 대한 그림은 그냥 알파라는 동경이 난 이만큼이 돼 있었어. 그럼 얘한테 X축이면 얘한테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때 베타라는 동경은 이쪽으로 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값이 이만큼이면 우리는 항상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 이런 각이잖아. 그럼 베타가 의미하는 동경은 그림 상황에서 이만큼을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네 번째. 어디 축의 대칭이래? 그럼 얘가 Y축의 대칭이면 이번에는 하나 알파라는 동경이 이쪽으로 가서 얘가 알파라는 동경이래. 그러면 Y축 얘한테 대칭이잖아. 그럼 베타라는 동경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이만큼을 베타라고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다섯 번째, 두 동경이 어디에 대칭이래? Y는 X에 대칭이래. 그럼 Y는 X는 이 좌표 평면을 딱 절반으로 나누는 선이 Y는 X고 그때 이 그림 상황에서 이만큼이 알파라는 동경을 나타내면 얘한테 대칭돼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베타라는 동경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게 그림이야.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저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건 없어. 왜? 이 문제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굳이 공식을 왜 힘겹게 외워?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상황에 써줍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을 일반각으로 먼저 표현을 하셔요. 두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알파라는 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한대. 그러면 얘는 그냥 360도에 거기에 곱하기 나는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모르니 n 이렇게 갖다 쓸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여기에 가 있는 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노란색들이 지금 다 알파를 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임의적으로 그냥 세타라고 정도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이 각에서 이 알파라는 용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 알파라는 용어를 세타라는 걸로 바꿔서 쓸 거야. 그럼 두 번째 또 베타라는 동경도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360에 곱하기인데 여기서 이제 잡아줄게. 얘도 회전을 몇 바퀴 했는지 모르지. 얘를 회전 몇 바퀴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에 첨자를 붙여서 그냥 여기가 n1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러면 얘는 n2라고 그냥 표현을 하세요.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각을 표현을 해야 되죠. 이 나머지 각의 표현이 세타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저 말들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돼. 그러면 얘를 표현했었을 때 두 번째 뭐 하냐면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논점인 세타를 없애는 식을 찾겠다가 논점이야.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누구를 없애는 식을 찾아라? 세타를 없애는 식을 찾아라. 그럼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얘부터 봐. 그냥 베타만 표현할 거야. 그럼 베타는 360에 곱하기 n2에 플러스인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나는 지금 이 조만한 각을 원래는 알파지만 그 알파에서 나는 이걸 세타라는 기호로 갖다 쓸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세타야.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세타야. 그럼 베타도 세타 갖다 써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표현이 세타라고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뺄 거라면, 더하거나 뺄 거라면, 근데 누구를 없애자고? 그럼 세타를 없애주면 둘이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세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쓰자라는 건 둘이 뺀 값이 360 곱하기 n이랑 똑같아요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여기도 보세요. 이만큼이 세타예요. 그럼 여기서는 베타가 360 곱하기 n2에 플러스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180도를 간 거에 얘가 일직선이니까 이만큼이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180 플러스 세타, 세타 플러스 180이라고 쓰여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럼 그때 알파랑 관계에서 세타를 없애면 둘이 더하거나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둘이 빼준 값의 관계식을 쓰자라는 소리야. 빼줬다, 빼줬다. 됐어.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각이 세타예요. 베타는요 360 곱하기 n2에다가 뭐라고 써줄까요? 여기 각이 세타래요. 근데 우리는 x축이 대칭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도 세타인 거거든. 여기가 세타인 거거든. 얘가 대칭인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360에서 세타를 빼줬다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번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때 알파랑 베타랑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더 해줘야지 세타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때는 더하는 식을 쓰는 거야. 얘가 세타였어. 그럼 베타는 360 곱하기 n2에다가 뭐라고 써줘? 여기가 세타인데 x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만큼도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때도 세타를 없애주면 알파랑 베타랑 뭐 하자? 더하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베타는 360 곱하기 n2의 플러스인데 여기가 세타면 얘선은 분명히 이 좌표평면 절반으로 나눈댔잖아. 그럼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인 거거든. 그럼 이때 베타는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알파랑 베타는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대칭일 때는 더하시면 돼요. 근데 일치하거나 한직선상에 같이 존재하면 그때는 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땐 최종적으로 저식을 표현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문점이에요.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 아까 3번 문제에서 볼게요. 그림에다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리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근데 그 두 동경이 일치한다며. 그럼 저 그림을 먼저 갖다 그리라고. 그럼 나는 세타는 얘, 그리고 5세타는 그리는데 두 동경이 뭐 한대? 일치한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5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세타와 5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지. 근데 여기 값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여기를 알파라고 갖다 쓰자. 이번에는 세타라는 용어가 써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360 곱하기 n2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 여기 각을 알파라고 문대 쓰기. 베타도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누구?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두 연산을 뭐 하자? 빼자. 그럼 웬만하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좋으니까 나는 4세타라고 쓸게요. 얘에서 얘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때 얘에서 얘를 빼줬는데 여기서 봐. 얘랑 얘랑은 값이 달라. 그럼 n2-n1이거든. 근데 이 자체의 표현은 그냥 정수에서 정수가 빠졌어. 그럼 뭐가 돼? 똑같이 정수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n2 빼기 n1이라고 안 쓰고 그냥 바로 여기를 n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다. 어차피 정수라서. 빠지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때 얘를 이렇게 관계식을 쓴 거야.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세타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세타는 하고 쓰는 거야. 그럼 세타는 뭘로 나눠줘? 4로 나눠주니까 90n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고서 아까 일반각 했을 때 마지막 내용이랑 똑같아. n의 역할이 뭐라고? 회전수를 의미한댔잖아, 정수. 그럼 여기다가 다시 정수를 집어넣어서 돌림이 될 때까지 찾겠다. 그럼 아까 n 대신 뭐부터 집어넣었어? 0부터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n 대신 0이 집어넣었을 때 세타는 0이요. 그 다음 n 대신 1이 들어가면 90이요. 2가 들어가면 180이요. 3이 들어가면 270이요. 4가 들어가면 360이요. 근데 그 360과 0은 어떻다? 같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는 게 마지막 세타가 몇과 몇 사이겠대? 0과 360 사이겠대.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세 개를 구하세요. 이게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호도법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왜 나가야 되냐면 니네가 다음 시간에 기본 삼각함수 정리만이라도 하려면 얘를 기억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알아갖고 문제를 풀어봐. 이 이야기는 뭐에서 나오냐면 이거야. 니네가 원래 각도를 표현할 때 1도, 2도, 3도 이렇게 썼었지. 근데 그 각도의 표현법을 우리가 1도, 2도, 뭐 180도 이런 식으로 몇 도요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거를 각도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60분법의 표현이요 라고 얘기를 해.
즉 시계처럼 원래 생각을 해서 360도를 갖고서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그래서 얘가 원래 60분법이 표현인데 이제 고등수학에서 니네가 각도를 표현할 때는 이 60분법이 아닌 얘를 호도법이라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각도의 표현들을 바꿔주라는 소리야. 얘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 각도들을 표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각도를 표현을 바꿔줬을 때 그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도라는 단위를 쓴 거잖아. 그럼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은요 단위의 기호가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단위의 기호가 바뀌어지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얘거든요. 정의가. 그럼 그 정의를 똑바로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근데 거기서 호의 길이가 R이야. 즉 다시 말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야. 반지름 길이가 호의 길이랑 같았었을 때 그때 이제부터 이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요. 저걸 한글로 쓸 땐 이거고 단위로 쓸 땐 이렇게 쓰거든. 1라디안이요 라고 표현을 정의하겠다는 소리야. 정의는 외우라는 소리겠지. 얘를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래. 뭐랑 뭐랑 같았을 때? 호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았었을 때. 알겠어? 근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를 1라디안에 대한 정의인데 지금부터 난 나머지 얘네를 좀 바꾸고 싶다며. 이걸 바꾸고 싶다며.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에서 들어가다 보니 반지름이 R인 원주 자체가 몇이니? 반지름이 R이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맞죠? 네. 반지름이 아닌 원투는 2파이 R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R짜리인 이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우리가 바꿔줄 때 그러면 이때 호의 길이가 R짜리인 이 중심각은 뭐라고 했어? 1라디안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냐면 60분법과 호도법을 바꾸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어. 비례식으로 쓸 건데 각도를 쓸 거고 호 길이를 쓰는 식으로 비례식을 첫 번째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원주가 2파이 R이죠. 그때 얘는 60분법으로 몇 도예요? 원주 자체면 중심각이 360도예요. 이렇게 쓰여지죠. 그래서 360도 대 2파이 R이야. 맞아. 그때 이 각을 이번에는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때 얘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니까 일라디안이었을 때 나는 비례식을 갖다 쓸 거예요. 근데 그때 호의 길이가 몇이야? R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그럼 이 비례식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2파이 R 곱하기 1라디안이 R 곱하기 360도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최종 1라디안은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2파이 R분의 R 곱하기 360도인데 결국 1라디안은 R 나눠주니
이 숫자 계산해주니 파이분의 180도 이걸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할 거래. 상황 기억할 거 이해. 1라디안은 파이분의 몇 도? 180도래. 반대 상황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때 1도는 이라고 쓰는 거거든. 근데 1도보다 180도는 그럼 180도는 이라고 좀 했으면 파이를 넘기면 되잖아. 그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요. 이렇게 좀 말을 해줄 거라는 거야. 180도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요. 이렇게 지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1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쓰래. 근데 야 1도가 아까 몇 라디안이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래. 그러면 30도는? 여기에다 30을 곱해준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60도는? 90도는? 180도는? 지금부터 니네가 다음 시간에 호도법 정확하게 다시 건드릴 건데 니네가 건드리는 라디안에 대해서 표현이란 자체는 이제부터 이 각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소리야. 예를 갖고서. 알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숙제에서는 호도법 파트 자체가 뭔 뜻인지 어디까지 읽어갖고 오냐면 그냥 호도법이란 자체와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라는 파트까지만 읽어갖고 오세요. 여기까지는 읽어갖고 오시고요.